이거는 제가 해외에 가서 발표할 때도 항상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한 300년 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보시면 실크로드거든요. 이게 보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실크로드에도. 과거부터 실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네이처 저널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그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시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바이오 머터리얼이라든지 일렉트로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에 포커싱을 둬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노 바이오 버든이라는 건 뭐냐면 실크 이 머터리얼을 가지고 저희가 수백 년 동안 퓨처 머터리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제네틱한 문제된 독성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FDA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실크 피부를 이용한 생체 재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이 되고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크의 카쿤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실크 피브로인이 이렇게 가운데 두 개가 있는 구조에 세리신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성 자체로는 이 자체만 가지고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실크 피브로인인데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굉장히 브리틀하고 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서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고 어떻게 형태나 이런 재질을 만들면 슬로우리 디그레이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결정하도를 조절하면 패스트하게 디그레이션, 그러니까 흡수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네티컬리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크 카쿤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체 재료라든지 바이오 머터리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기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쿤을 자르난 다음에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 세리신 바깥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염에 의해서 디졸병을 시킨 다음에 투석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스펀지 형태로 동글공지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액체를 결국은 pH를 통해서 컨센트레이션을 좀 시켜서 농도를 높여서 이런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PEO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액시드나 PEO 같은 용액에 섞어서 전기 방사에 쓰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적 카쿤에서 이 액체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공정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 상태의 실크 피브로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렉트로 스피닝이라 해서 전기 방사를 통해서 이런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나노 섬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이라든지 뼈의 차폐막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로겐을 만드는 방법이 동결 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솔트를 이제 가스 포밍을 해서 만든 이런 포로스 스트럭처는 결국은 연골의 스카폴드라든지 뼈라든지 드레싱 머터리얼 등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멤브레인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막이라든지 뇌막이라든지 그다음 브레인 일렉트로드 같은 데 사용하고 하이드로게륨 최근에는 3D 프린터, 바이오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드럭 딜리버리 쪽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 실크 피브로인 멤브레인이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특히 재생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급성 고막 천공에 이런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 천공된 고막이 저희 실크 피브로인 패치 멤브레인을 통해서 고막이 완벽하게 힐링된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임상 실험 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 고막 천공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근막을 채취한다든지 연골을 채취해서 이 부분에 수술을 해서 이런 수술들이 필요한데요. 문제점은 이렇게 혈종이 생긴다든지 켈로이드가 생긴다든지 이런 혈종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채취하는 부위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게 고전적인 방식의 수술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연골에서 연골을 채취하게 되고요.
채취된 연골을 해서 고막에 이렇게 트리밍을 하죠. 구멍 부분을. 그리고 그 채취된 연골을 삽입을 하는 이런 복잡한 수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피도 좀 날 수 있고 아까처럼 연골을 채취하는 부분에 혈종을 고인다든지 염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죠. 저희가 개발한 이 실크 피브로인 패치 인공 고막의 같은 경우에는 채취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단순히 트리밍만 한 후에 저희 실크 고막 패치만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주 쓰는 방법이 간단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패치만 어플리케이션 시키게 되면 이렇게 고막 천공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실크 피부인 인공 고막을 개발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만성 중염에 또 만성 중염, 만성 고막 천공에도 적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 진피입니다. 인공 진피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인공 진피에 사용되는 스카폴드는 유연해되고 포어 사이즈가 인터커넥티비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콜라겐이나 다른 재료로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크 피부를 이용해서 일렉트로 스피닝 방법, 나노 섬유를 만드는 방법을 통하고 그 다음에 포어가 이런 일반적인 일렉트로 스피닝 방법에는 포어 사이즈를 조절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솔트 리칭이라는 방법과 혼합을 해서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구조체를 통해서 저희가 인공 진피 실험을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일렉트로 스피닝 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나노섬인데 800나노에서 한 700나노 정도 됩니다. 이 특별한 불빛에서만 보이는데요. 이 실크 용액을 가지고 이런 드럼통에서 나노섬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섬유들이 결국은 한 층 한 층 모여서 결국은 아까 같은 그런 나노 매트릭스 형태 되죠. 저희 방법은 이런 일렉트로 스피닝을 하면서 여기서 솔트를 포울링해서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체 각각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게 포울링하는 떨어뜨리는 솔트의 크기에 따라서 포어 사이즈 조절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물론 세포 적합성 및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포어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더 워터 업테이크, 물 흡수도량 이런 게 증가 확인했었고요. 세포 배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어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일반적인 2D에서는 표면에서 뺏기 세포 침투력이 없었지만 저희가 포어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경우에는 이 안쪽까지 세포 침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했고 이 재료에서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메트리돔이라고 해서 소콜라겐을 이용한 건데 이 소콜라겐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로 광우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방면에 저희 실크 재료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드레싱 머터리얼들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 특히 화상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렉트로 스피닝 전기 방사법을 이용해서 이런 인공 피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는 콜드 플레이트 일렉트로 스피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인공 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일렉트로 스피닝 테크닉, 전기 방사 테크닉으로는 이게 나노 섬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노 파이버. 그러다 보니까